4월 29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미쓰리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영업을 겁나 잘해서 모든 영업사원들을 제끼고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정규직이 됐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니까 어떤 청취자님들께서 어머 미쓰리 대단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치기의 생명은 군역이죠. 브로커의 실력은 수수료입니다. 고객의 돈을 많이 벌어줘서 그 수익률로 제가 정규직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영업을 해온 그 고객들의 계좌를 다 까먹으면서 회사 수익에 기여를 해서 제가 정규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영업사원들이나 아니면 계약직 이렇게 할 때 기본급을 한 100만 원 정도는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무슨 미운털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떼기 전에 60만 원 기본급을 주고 6개월 동안 시간을 주면서 영업을 한번 해봐라.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영업사원들 계시겠지만 신규 영업사원이 최소한 이 투자해야 되는 기간이 최소 6개월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 거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라는 게 아니라 6개월 내에 확실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리고 이미 인사부에서는 한 5개월이 정도 지나면 벌써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증권회사는 저를 싫어하나 봅니다. 예, 싫어했나 봐요. 저도 증권회사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팅 얘기도 해드렸는데 회사 내에 같은 동료들 이런 같은 직원들끼리 이렇게 썸도 탈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증권업 쪽에서는 사내 커플을 자전 돌린다고 하거든요. 자전 돌리는 거 결사 반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권회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처음엔 정말 좋아했거든요. 정말 멋진 직업이다. 막 이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WTI가 6월물이 배럴당 3.4% 하락해서 12.3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월물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는, 물론 선물 만기일이라는 특징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경이로운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또 이제는 증시 컬렌더에 이 원유 선물 만기일 또 체크해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하나 생겼죠. 골드만삭스에서 유가 하락을 부추기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3, 4주 내에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이제 다 고갈돼서 이제 기름을 생산해서 바다에 흘려보내야 될 것 같아. 이런 보고서를 내놨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3, 4주 내라는 그 기간 안에 5월 19일 원유 선물 만기일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혹시 5월 19일 날 또 그냥 가격이 또 연병을 하지 않을까. 그 연병하는 가격을 또 기다리며 또 설레는 분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2주 전에는 원유 수요가 이렇게까지 급감하니 어쩌면 좋아. 이러한 안 좋은 소식들과 원유 선물 만기일이 겹쳐지면서 유가가 크게 하락했고 지난주는 공급을 엄청 축소할 거야. 공급이 엄청 축소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즉 미국과 이란이 서로 말로 한 방씩 빵빵 쳤죠. 이날 시리아에서 연료 트럭이 폭발했는데 테러로 추정이 된다. 시리아 내전 저거 걱정스럽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미쓰리 네가 그랬잖아. 원유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감산하든가 석유간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다든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다든가 이거 시리아 테러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지난주에 시리아 얘네보다 더 큰 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미국 군함 옆에서 깔짝거리면 박살내버려. 그래서 유가가 급등했고 또 그 다음날 이란도 야, 미군 군함이 우리 괴롭히면 박살내버려. 이러는 바람에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워낙 등치 큰 애들이 서로 한 방씩 막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어내니까 시리아는 속된 말로 쪽도 못 쓰는 거죠. 시리아 이 이슈는. 자, 국제 유가는 2주 전에는 크게 하락했다가 지난주에는 또 크게 반등했다가 이번 주에 흐름을 봤더니 다시 냉정을 찾고 공급이 너무 좀 이렇게 이게 공급이 문제네. 이거 보관할 곳도 없고 그럼 결국 3, 4주 내에 원유가 다 이제 저장돼서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서 바다로 흘려보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요가 되면 되는데 지금 미국의 뭐 뉴욕도 어느 지역부터 뭐 물론 5월 달이지만 그리고 유럽도 이렇게 경제 재개가 점점점 시작이 되는데 국제 유가는 그거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겁니다. 야, 그거 그렇게 경제 재개에서 누구 코에 갖다 붙이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국제 유가는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죠. 문제는 제가 지금 아까 원고를 막 찾았는데 원고를 아마 버린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의 이 원유 이 채굴을 하는 그 기업들이 국제 유가가 뭐 20달러가 뭐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몇 개 기업 550개 기업이 뭐 디폴트 되고 이런 그 데이터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속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이제 5월 1일부터 하루에 970만 배럴 감산한다. 쿠웨이트가 지금 먼저 감산하고 있다. 미국도 자발적인 감산이 진행된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확실하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심을 확실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면 미국이 지금 코로나19 감염자가 100만 명 돌파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더 낮게 검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 매체 보도를 또 인용해서 그 매체 보도 내용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검사가 한국을 앞질렀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모질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미국이 아무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맨 처음에는 중국 다음으로 불명예를 뒤집어 썼던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과 이런 그 어떤 예방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 천하의 미국이 한국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한국을 추월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대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달리기 해가지고 처음에 초등학생이 막 나가다가 나중에 그 대학생이 막 이겨가지고 그 초등학생 이긴 다음에 나 초등학생 이겼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모질이죠 모질이.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죠. 중국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너는? 미국 대통령께 너는이라는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여러분 영어는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유가 돼요. 유. 예. 됩니다. 통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한국말 몰라요.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좀 미국의 어떤 주는 뭐 중국에다가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계 아웃사이더고.
그죠? 기질도 저랑 비슷해요. 약간 재수없기도 하고, 예.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제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이아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부동산 재벌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나라들 중에 최고의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것도 비주류 출신으로.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미쓰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한 번 해먹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운이 다 그냥 사용된 것 같다. 만약에 재수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아니면 가장 못난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최악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제가 시나리오를 앞에서 해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푸틴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이게 너무 오래 처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고 좀 유종의 의미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목표가 뭔가 미국을 위함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을 2번 해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주식시장을 뭐 29,000포인트까지 올려놓고 뭐 경기를 부양시키고 뭐 했다고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했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 2.9% 그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번 주에 발표하는 미국의 GDP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 높잖아요. 2분기는 더 할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 주제에 자기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조차도 가장 미국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었고 대통령 2번 했고 2.9% 경제 성장률 기록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기록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바마를 누르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오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자기의 그릇이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제가 돈을 벌어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괜찮았어요. 예. 제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운영했었거든요. 그때는 원활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느 순간 막 점점 하게 되고 뭐 제가 또 큰 돈을 굴리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제가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운영하게 되니까 또 회사에서 또 이렇게 뭐 또 어머 너 이제 다음에 막 대리돼야지 뭐 해야지 빨리 또 초고속 승진해야지 막 이렇게 막 부담 주고 막 부담이 아니죠. 제 욕심이 막 커지고 이러니까 제가 막 무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딱 부딪혔거든요. 근데 알거든요. 본인은 알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제가 브레이크를 못 거는 지경이 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못 걸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골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 위기 끝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그 2008년도 뿌렸던 그 유동성이 이제 파도 타기를 잘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 그 파도를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쭉 가기만 하면 그리고 조금 좀 티내기 위해서 뭐 세금 감면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고 오바마 이기려고 하고 자꾸 더를 외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지금 제가 봤을 때 미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계에 봉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서 이번에 한 번 대통령하고 유정엠이 잘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헛짓거리를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라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일부러 그랬다라는 썰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썰이 주는 어떤 신뢰도가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사람이 죽어가는 이 사망자 수가 1등이 어딥니까? 미국이죠. 2등이 어딥니까? 이탈리아죠. 3등이 어딥니까? 스페인이에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순위 안에 3등 안에 지금 중국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옌병 니네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 니네 두고 보자. 그래서 우한이라는 지역 거기서 진짜 뭐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중국이 우한은 망가졌지만 베이징은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뉴욕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수가 지금 미국이 1등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음모론을 계산해 보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책임을 중국한테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전가하기 전에 자기를 좀 돌아봐야죠. 제가 맨날 예전에 우리 삼촌이 맨날 저한테 농담으로 야 너는 왜 이렇게 후지게 생겼니? 막 이랬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예. 그럼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거울을 보고 나를 욕하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흉을 보거나 욕할 때 최소한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워낙 몰려있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고 자꾸 오버를 합니다. 뭐 살균제를 몸에 투약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중국 책임론 있죠. 또 모질이처럼 또 야 우리 지금 미국 잘하고 있어. 미국 지금 감염자가 100만 명 돌파했는데 우리 지금 한국보다 더 검사를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책임론이에요. 그리고 이 책임론 한가운데 어떤 언론이 있냐면 워싱턴 포스트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보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보도냐? 지난번에 뭐 이스라엘 언론을 이렇게 인용해서 뭐 이스라엘에서 뭐 이런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게 분명히 그 백악관에도 보고가 됐다. 그리고 1월 29일 날 피터 나바론 메모에서 미국 국민들 40만 명 죽을 수 있고 팬데믹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 즉 1월과 2월 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매일매일 제출되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 일일 보고에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경고됐는데 트럼프가 뭐 했다? 개무시했다. 그러니까 늦장 대응 논란, 그리고 정보당국이 계속 대통령님 이거 코로나19 체크하셔야 됩니다. 뭔 개소리야. 무시. 심각해? 미국은 완전히 통제됐어. 평가져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겁니다. 하물며 1월 중하순에는요. 대통령 일일 보고에 코로나19가 빈번하게 하물며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말로도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뭐 했어요? 2월 달에. 우리 미국은 완전히 통제되어 있다라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빨리 경제 재개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책임론, 늦장 대응 논란, 이거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 경제 재개해서 다시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고 이 코로나19가 별거 아니야 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코로나19 늦장 대응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대응해서 다 원상복귀 시켜놨는데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전 개인적으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계를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자, 오늘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4월의 마지막 영업일이잖아요. 4월 30일 날은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이니까 휴장입니다. 미국 증시는 4월 28일 화요일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며칠 올라서? 사실 며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난주 목요일 날은 2%대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금요일날 상승했고 월요일에 상승했으니까 그 상승 피로도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감은 경제재개 기대감, 신약 개발의 기대감, 또 어떤 기업 실적들이 1분기, 2분기는 안 좋지만 3, 4분기에는 회복될 수 있을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30일이 임박했죠. 30일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원 건수 발표 예정일이고 길리어드 신약 시험 결과 발표 예정일이고 애플이 실적 발표하는 예정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일부터 장이 좀 쉬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길리어드의 신약 발표를 했을 때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실망할까봐 그럼 다른 대체 신약 개발 이야기를 계속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제 제가 위장약 얘기만 해드렸잖아요. 속쓰림 치료제 성분, 파모티딘,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뉴욕 증시에서 신약 개발 얘기 나오면 지금 독일도 신약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구는 미국이 구하려고 합니다. 그죠? 4월 29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FOMC 4월달 회의가 끝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번에 1번씩 기자회견을 했는데 작년부터 매번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분명히 뭐 코로나19 어쩌고저쩌고 뭐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우리는 미국 경제 회복하기 위해서 뭐 모든 수단을 쓰겠다,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보다는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그 현실 파악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는 길리어드의 신약 개발이라고 봅니다. 125명에 대한 실험 결과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125명을 실험했는데 6일 만에 대부분 환자가 완쾌됐고 2명이 죽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지금 제 촉을 좀 말씀드리면 길리어드 회사의 신약 개발이 100% 우리가 만족할 만큼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뉴욕 증시에서 뭐 속쓰림 치료제 성분이니 무슨 뭐 어떤 다른 약이니 계속 뭔가 실험 중이다라고 뭔가 대체 수단 조금 더 계속 이 기대를 부응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월 30일부터 이 연휴가 지금 미국 증시는 가장 지금 정말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는 좀 쉬면서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참 마음에 들고요. 그 대신 이제 우리는 5월달 초에 쉰 다음에 이제 뭐 5월달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어떤 그 고용지표부터 다시 이제 뭔가 마음을 가다듬어야겠죠. 자, 우리나라 오늘 증시는요. 그래서 저는요. 딱 우리나라 증시는 딱 한 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 신뢰가 없습니다. 2007년도 적립식 펀드로 증시 겁나게 올라갔고 뭐 증시보다 종목들이 겁나게 올라갔거든요. 물론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지만 그냥 어쨌든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리 바닥에서 500포인트가 올라왔다고 해도 제 경험상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목별로는 우리 언제 뭐 세력주, 테마주들이 뭐 외국인들이 사줘서 매매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개별 종목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또 매사기를 이용해서 또 잘 매매하시고 그리고 오늘 4월의 마지막 매매일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유정임이 잘 지으시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